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일부 당내 중진 인사 3인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문재인의 위장평화쇼를 4년 전에 알았다며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재인 정권에 속아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우리 당 중진, 그중 N모, J모 등은 막말이라고 나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는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특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 싹 바꾸고 일부는 이준석 편에서 당을 흔들고 일부는 당대표 후보라고 설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시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위장평화쇼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이는 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날 글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불안을 계기로 당시 자신의 발언에 앞장서서 반발한 인사들을 지목하며 힐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며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지 말자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국민의힘 중진 N모 J모 H모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나경원 전 의원은 설마 홍준표 시장이 말한 N모가 낫겠는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홍준표 시장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한 자신을 향해 N모, J모 중진 등이 막말이라고 비판했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설마 N모가 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며 홍준표 시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수양버들 같다고 하니 허탈해서 한마디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2번이나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했고 미국의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방미 후 극비리의 존 볼튼 국가안보조관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리 했겠는가라며 물론 그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께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약칭 아태협이 2020년 발행한 북한 관련 코인에 KBS 간부가 투자자로 참여 대량의 코인을 지급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공영방송이 북한의 코인 형태로 송금을 약속하고 가담한 인사 일부가 대가성 코인 지급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아태협이 필리핀에서 대북 교류 행사를 연 2019년 7월 KBS는 현지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와 접촉해 반일 코드가 담긴 단독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구미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태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단체라며 쌍방울이 아태협을 지원하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 사업 총괄을 담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KBS 노조 역시 그 팩트가 확인된다면 전임 사장 양승동 씨와 현 사장 김의철 씨, 당시 남북교류협력단장 박찬욱 현 감사, 그리고 진만용 보도 영상국장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엄경철 KBS 뉴스9 앵커의 방송 개입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중대범죄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김의철 사장, 박찬욱 감사, 진만용 국장에게 묻는다. KBS 돈으로 북한 코인 송금했나? 진만용 국장에게 묻는다. 북한 코인 왜 받았나? 대가로 북한 장관급 인물 대변 인터뷰 방송했나? 라고 공개 질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이 이틀째 합동훈련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이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뜻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고 안보력을 저해시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 세력이 바로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좌파 세력이야말로 현대판 이완용이지 않나요? 라고 힐난하며 전과 사범이 일반 국민을 가르치려 드네. 곧 우범될 거면서 네 앞가림이나 잘하거라고 비꼬았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도 제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훈련이 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논리대로라면 문재인도 극단적 친일 행위를 한 지도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상자위대의 인천항 입항을 거론하며 내가 하면 우호, 남이 하면 친일, 네오남친이냐고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도 친일 국방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해상자위대 함대가 우리나라 인천항에 입항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당시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 2척 등 함정 3척은 인천항에 입항했고 부도에 접안까지 했다며 우리 해군의 인천역방어사령관은 우길기 개항된 일본 함정에 올라 자위대 장병들의 사열도 받았다. 우리 해군의 을지문덕함, 제주함, 영주함과 전술기동 훈련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실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전투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9월 12일 한국 해군 인천역방어사령부와 친선 행사를 위해 인천항에 입항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입항한 함정은 3척으로 연습함 카시마함 4050톤급, 호위함 사워기리함 3500톤급, 시마유키함 3050톤급입니다. 김용환 당시 인천역방어사령관은 우길기가 개항된 연습함대 카시마함에 올라 사열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무역 갈등 속에서도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보다도 못하다고 이재명을 비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이 정도면 거의 극단적 좌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친일 딱지를 갖다 붙이는 고질적인 행태라며 이재명이 반일 선동은 죽창가 시즌2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은 이재명이 주장은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 선동을 해도 이재명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발악기가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런 말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불법 리스크를 밝힐 진실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